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분자생명과학과의 이정신입니다. 오늘 저는 생명과학 연구의 모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는 사람을 직접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델에 대한 얘기와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모델인 추라효모, 그리고 연구 주제인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저는 모델이라고 하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런웨이를 걷고 있는 모델이 떠오르는데요. 사전에서 모델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든 물건 또는 완성된 작품의 대표적인 보기,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패션 모델로 이제 새로운 양식의 옷이나 최신 유행의 옷을 발표할 때 그것을 입고 관객들에게 그 옷의 맵시를 보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관중들이 앉아서 이 모델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옷에 대해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를 보고 있고, 이 옆에서 보면은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런웨이 위에 이렇게 잘 차려입은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델 동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모델 동물들을 놓고 그 모델 동물들이 어떠한 현상을 밝히는지를 연구하여 이것을 일반적인 생명 현상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명과학 연구의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의 런웨이에 가장 앞에 있었던 달팽이는 바다 달팽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C. 엘레강스라고 하는 예쁜 꼬마 선충, 이거는 테트라 하이메나라고 하는 원생 동물이고, 이건 초파리, 그리고 추라 효모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7년에 멀치 오브 사이언스라는 웹 잡지에서 나온 글에서 가져온 것인데, 노벨 크리토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모델 생물체를 사용해서 연구한 결과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작게 영어로 서술된 부분을 보시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통찰력은 처음에는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연구에 의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지만 연구자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모델 생물체를 택한 것이죠.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연구는 신경계에서 신호 전달에 관한 연구입니다. 수상한 세 과학자 중 에릭 캔델 박사님이 바다 달팽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바다 달팽이를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기억이 형성되는지, 기억이 저장되는 세포학과 분자생물학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입니다. 200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연구 내용은 생체 기관의 발생과 세포의 사멸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규명한 연구인데요. 이때 노벨상을 수상한 세 과학자 모두 C. 엘레강스인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하여 연구했습니다. 2009년에는 블랙번, 그라이더, 조스탁이라는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선모 충류인 테트라 하이메나를 사용했고, 조스탁 박사님은 추라 효모를 사용했습니다. 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리니어한 형태이므로 DNA를 복제할 때마다 그 끝에 있는 유전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염색체의 양 끝에 텔로미어가 있어서 유전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과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를 발견했습니다. 201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세 과학자 중 호프만 박사님이 초파리에서 곰팡이에 감염되었을 때의 면역 반응을 연구해서 선천성 면역 반응의 첫 단계인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수용체 단백질을 발견하였습니다. 201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세 과학자 중 셰크만 박사님이 추라 효모가 엔자임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연구했고, 이 연구는 분자 물질을 목적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인 소포 수송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모델 생물체를 채택하고 그것을 이용한 연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연구하는 모델 생물체인 추라 효모와 제 연구 분야인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의 화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추라 효모의 학명은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에입니다. 고대부터 포도주 제조, 제빵과 양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분자세포 생물학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된 진행 모델 생물체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 노벨상 수상자인 조스톡 박사님과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셰크만 박사님도 추라 효모를 모델로 이용하여 연구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노벨상도 추라 효모를 이용한 연구 결과들이 있을 만큼 추라 효모를 이용하여 생명과학에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추라 효모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2016년에 이와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시노리 오수미 박사님이 효모에서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로 2016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시노리 오수미 박사님은 작년에 저희 분자세포 생물학회 컨퍼런스에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버딩이스트를 사용하여 자가포식 또는 자가소화를 뜻하는 오토파지에 대한 내용을 밝히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진은 저희 분자세포 생물학회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이제 박사님이 강연하시는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수민 박사님의 강연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연구를 직접 진행한 과학자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연구 결과를 가져다 둔 추라 효모를 이용해서 유전자의 발현 메커니즘 중 하나인 후성 유전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성 유전학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 발현의 패턴이나 활성이 변화하고 이것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영문명은 에피지네틱스인데요. 에피라는 접두어는 그리스어로 above, on over라는 의미로 지네틱스의 하나 위라는 얘기를 써요. 이것은 결국 유전자의 서열의 변화, DNA 서열의 변화 없이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그림은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분자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연구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거의 시작되었고 2006년에 한번 이제 에피지네틱스는 변화의 과학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했는데 이게 에피지네틱스를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보시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입니다. 이 희곡을 원작으로 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 5편 이상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의 원작은 변하지 않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특히 보시면 96년에 나온 영화에서 보면 총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스터에 나오는데 사실 원작에 총이 나올 리는 없죠. 이와 같이 원작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다른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후성 유전학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두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모두 같은 DNA 염기 서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자라면서 DNA 염기 서열은 같지만 겉모습이 약간씩 더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DNA 염기 서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는 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몸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이 그림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와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어두컴컴한 방에서 피자와 같은 음식을 즐겼을 때 같은 DNA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발현은 DNA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정보가 언제나 모두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유전자는 선별적으로 발현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절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야 정상적인 생명 현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포 내의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규칙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DNA를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RNA로 합성하는 트랜스크립션 단계를 거쳐서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을 형성하는 트랜슬레이션 단계를 거쳐야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분자생물학의 중심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의 DNA는 뉴클레오솜이라는 기본 단위부가 차곡차곡 쌓인 크로마틴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클레오솜은 마치 실을 실패에 감은 것과 같이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져 있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빽빽한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크로마틴 구조가 이렇게 느슨해져야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야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마틴 구조는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맞게 조절이 되어야만 유전자의 발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적 조절은 이렇게 크로마틴 구조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인데요.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RNA에 의한 조절이 있습니다. 이 중 저는 히스톤 변형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 출하 효모를 이용한 히스톤 변형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백혈병 환자들에서는 유전자의 전이, 즉 유전자의 일부가 다른 염색체로 옮겨가는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MLL이라는 유전자가 옮겨간 경우가 꽤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LL이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알아야 우리가 왜 이 MLL의 전이가 급성 백혈병을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MLL과 같은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효모에서 찾았고 그 이름은 세돈입니다. 이 세돈을 분리하기 위해서 600리터의 효모를 배양해서 세돈을 분리했더니 세돈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7개의 단백질과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어서 그 이름을 컴퍼스라 명명하였고 이 컴퍼스는 히스톤 단백질 중 H3의 네 번째 라이신에 메틸기를 갖다 붙이는 활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휴먼의 MLL 단백질도 H3의 네 번째 라이신에 메틸 그룹을 갖다 붙이며 이렇게 컴플렉스,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히스톤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히스톤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과 그 변형이 일어난 걸 지우는 것, 결국 이렇게 히스톤 변형은 크로마틴의 구조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라이터와 레이저들이 질병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출하 효모를 통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이렇게 중요한 많은 결과들을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결과들은 많이 발표될 것이며 이 결과들은 생명과학 연구의 한 파트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의 연구 모델로 다른 미생물로는 출하 효모 외에 분열 효모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와 손모충류, 초파리, 예쁘코마 선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출하 효모 외에도 캔디다 알빈카스라는 병원성 진균을 사용하여 다른 후성 유전학 연구의 모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생명과학 연구의 모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학 연구에서 모델 생물체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제공해 주었고 생명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모델 생물체를 선택하고 또 모델 생물체를 통해서 얻은 연구 결과들로부터 일반적인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